8세기 중반까지 북방의 초원지대를 장악해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다. 중국의 전통 인형극에서 초원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돌궐의 영광을 엿볼 수 있다. 你是那个？哎，有的话是啊，我是东罗马世界，要见你归大王。好，等我与你传禀传禀。 돌궐 제국은 동로마 사신들이 찾아와 통교를 원할 정도로 강대했다. 화려한 실크 카페트와 은으로 만들어진 동물 조각상, 돌궐의 가하는 황금 술잔을 사용했다고 한다. 동로마 제국의 사절들은 가한에게 압도당한다. 북방의 패권자인 돌궐은 실크로드의 교역으로 생겨나는 부를 차지하기 위해 당나라와 늘 경쟁하는 관계였다. 고구려 역시 돌궐과 전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외교 방침은 이들과 연합해 중원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를 알려주는 오래된 증거가 있다. 몽골의 오로온 강가에서 돌궐 시대의 비문이 발견됐다. 고 궐특근 집이 한자와 돌궐 문자로 기록된 이 비문에 돌궐 토문간의 장례식에 조문을 온 나라들이 기록돼 있다. 6세기 중반 당시 아시아 각국의 외교 관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 비문에 고구려가 비클리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돌궐과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조문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돌궐을 비롯한 서역 여러 나라와 고구려와의 관계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코가 높고 커 고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고분벽화에 많이 등장한다. 문화적 교류도 활발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는 민속춤의 경우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것이 기본적인 춤사위다. 고구려의 호선무 역시 말 그대로 서역에서 들어온 빠르게 도는 춤이었다.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에 대해 삼국사기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607년 수양제가 동돌궐의 계민가안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구려 사신이 돌궐의 계민가안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침공을 앞두고 돌궐 세력을 무마하러 간 수양제 앞에 고구려 사신의 존재는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 고구려는 은밀히 돌궐과 접촉해 수나라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수양제는 크게 화를 내며 고구려 사신에게 당장 수나라에 복종하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고구려와 돌궐의 연합은 수나라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This was important because it was really a very unpleasant surprise for Emperor Yang. He was traveling along his northern border in 607. He visits the camp of the encampment of the Khagan of the Eastern Turks. And to his surprise, he finds that there's an ambassador from Kogurya there. And this is alarming because at this time the Eastern Turks had fairly good relations with Sui China. And really
Emperor Yang thought of the Turk Kagan Chimen as his vassal. And this is alarming now, seeing that this vassal of his is now dealing with this foreign, potentially hostile state, Goguryeo. That it seems that they may be trying to form an alliance against China. This is very alarming. 이렇듯 고구려는 돌궐을 비롯한 북방 유목제국과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활발히 교류했다. 630년 당태종이 동돌궐의 길리간을 생포해 동돌궐을 복속시키자 고구려는 631년 곧바로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한다. 북방민족의 약화가 곧바로 고구려의 위협이 되는 순망치 않의 관계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다원적 세계를 추구했고 당은 자국이 중심이 되는 일원적인 질서를 원했다. 당은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 질서, 당의 황제가 문자 그대로 온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는 그런 체제를 지향을 했고, 고구려는 몇몇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각자 자기의 세력권 내에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영위해 나가는 그런 다원적인 세계 질서를 원했습니다. 고구려에게 돌궐을 비롯한 유목국가와의 연대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외교 관계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풍전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들은 과연 언제 그 먼 곳까지 간 것이며 또 어떤 임무를 띠고 있었을까요? 당태종 이세민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당고종. 그는 선대 당태종이 이루지 못한 고구려 정복을 기필코 이루리라 마음먹는다. 660년 신라와 연합해 백제를 멸망시킨 후 당나라는 661년 또다시 고구려를 대규모로 침략한다. 이번엔 주력군을 해로를 통해 보낸다. 육지에 상륙한 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온 당나라 군대. 허를 찔린 고구려는 당황한다. 기록에 따르면 당군은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이끄는 고구려군 3만여 명을 죽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대승이었다. 고구려에겐 군사 동맹의 상대가 절실히 필요했다. 1차 고당전쟁 당시 고구려를 도와 참전했던 설현타는 당의 침략으로 이미 망하고 돌궐의 한 부족인 철륵이 새롭게 일어나는 세력이었다. 아마도 고구려는 철륵과 연합전선을 펼쳐 당나라를 견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철륵과 고구려 사이에 외교 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외교 역량을 감안한다면 아프라시아 궁전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들이 철륵을 거쳐 사마르칸트까지 갔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때 기록상으로는 철륵과 고구려의 사신왕래나 어떤 그 교류의 흔적들은 찾을 수 없지만 분명히 철륵으로서도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을 이용했고 고구려도 철륵을 이용해서 고당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구려 사신들은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목국가를 순방하고 사막을 건너 사마르칸트에 이르렀을 것이다.
전 세계를